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 출연 연구소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농업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이주량입니다.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국내 스마트 정밀 농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에 대한 3대 과제를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스마트 농업의 추진 동향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글로벌 레이스가 이제 진행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집약 농업 관점에서 스마트 농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이라는 거는 기존의 그 바이오 기술, 그러니까 생명화학 기술 중심으로 농업을 견인해 왔던 것이 물리기계 기술로 그 기술의 중심이 바뀌어가면서 농업 자체를 스마트하게 만들고 디지털 정밀하게 만든 이런 노력인데 최근에 동양이 2017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다음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그 인공지능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인간이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고난이도라는 바둑을 능가할 정도까지 발전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 즉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이나 인프라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농업에서도 얼마든지 활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농업에도 디지털라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농업 현장에 활용되고 그리고 착근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난제 그리고 경제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스마트 농업 정책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에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이라는 건 사실 20년 전에서부터 농업과 정보, 농업과 ICT를 붙이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그 근원을 찾아보면 이미 뭐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정책적으로 하이라이트 받은 것은 한 2017년 정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때 이제 8대 핵심 선도 사업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추진과 관련해서 8대 핵심 선도 사업이 정해진 적이 있는데요. 농업이 이렇게 들어간 것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시티, 에너지와 같이 스마트 팜이라는 것이 정부의 8대 핵심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있었고 농업 부분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 사업으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길을 타고 2018년에는 스마트팜 확산 방안이라는 건 이제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농업이 본격 추진되지 한 이제 5년, 6년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전에도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한 사업은 정부의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사업을 두 개의 핵심 사업으로 이제 몰아가는 핵심 사업으로 정리하는 이제 이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고 있던 첨단 생산 기술 개발 사업이나 그다음에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 사업들을 다 모아서 어디로 모아놨냐면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으로 모았고요. 이거의 특색은 부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같이 참여해서 다부처 사업으로 디자인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R&D 사업에서 아까 그 사업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농업을 보급 확산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에서도 사업이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ICT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팜 연구센터라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나로 모이게 돼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돼서 스마트팜 스마트팜 연구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창업 보육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농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세대 청년농을 육성하고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 개발된 것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정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성과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과인데요. 성과는 R&D 측면과 보급 확산 측면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R&D 측면으로는 이전 아까 이제 스마트팜과 관련된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것
증가하면서 기술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라는 걸 성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급 확산 관련해서는 전남, 전북, 그리고 경남, 경북의 스마트방 혁신밸리가 착수했다는 것을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런 물리적인 또는 그 사업적인 측면 말고 인력적인 측면에서 전 국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내고 그리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농을 유인하는 그리고 이런 그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 이전에 비해서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벤처 창업 생태계가 크게 활성화됐다라는 것도 큰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농업과 관련 없었던 ICT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ICT의 전문성을 농업에 애플리케이트하기 위해서 많이 진입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투자 시장도 농업을 상당히 희망적인 산업으로 보고 대규모의 자금 투자가 진행되는 것은 이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 농업 정책이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게 되는데요. 이 한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R&D가 투자가 되면서 기술적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했으나 이것을 산업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역부족했다라는 이제 이런 점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새로운 툴 그리고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을 했으나 농업계 전체의 인식이나 제도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거의 진전하지 못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책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이 대규모 자본 투자 그리고 선도농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상 소규모의 부농, 축산농, 그다음에 원예농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 농가들은 체감하기가 여전히 어려웠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농가 간 갈등을 좀 유발한다든지 그래서 한계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동안 농업을 해왔던 방식, 농업 정부 사업 그리고 민간 사업을 해왔던 방식 그리고 R&D를 해왔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또 큰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많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 세 가지를 스마트 농업 정책의 한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스마트 농업 전환을 위한 3대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슬라이드에서 조금 오래 머물러 있을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는 농가 단위 스마트 팜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 단위 스마트 팜, 즉 사이트 중심의 온실을 스마트하게 만들고 지능형 축산을 영위하는 이런 사이트 중심의 접근이 스마트 농업의 일부일 뿐이다. 일부일 뿐이고 더 큰 덩어리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의 스마트 농업 정책은 사이트 중심의 농가 단위 스마트팜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에 더 큰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라는 말씀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농가 단위 스마트팜과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을 비교해 보자면 사실 농가 단위 스마트 농업은 생산 현장인 온실, 축사, 노지에서 각종 기술이나 제품 중심의 이런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적 함수는 농가의 생산성이나 편의성을 높이고 그리고 농업 후방 산업, 즉 농업의 후방에 있는 이런 산업을 높이자라는 이런 건데요.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은 농업 전체를 디지털 전환하는 이제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 중심이 아니라 농정을 전환하고 농정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시키자는 거고요. 그래서 중심 영역이 단순한 기술이나 제품 개발이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시스템, 인프라, 제도를 정비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자면 스마트팜이 하나의 공장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와 유사하다고 한다면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전자정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도 전자가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디바이스나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데 있다면 후자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구축 대상도 온실, 축사, 각종 센서, 그다음에 생육 모형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집중해 있는 데 비해서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을 지향하려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경지 정리
해야 할 시점에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 MRV를 준비한다든지 농촌 에너지 그리드, 그다음에 지역 광역 모니터링, 예관측 수급 등 보다 더 큰 국가 단위, 지역 단위에서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도농 이중에 스마트팜이 갖고 있던 한계도 농민 전체와 국민으로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고요. 그리고 포괄 범위도 생산 위주에 있던 것을 유통 소비, 그다음에 국토환경까지 넓힐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에 추진되어 있던 스마트 정책을 농촌 이슈까지 포괄하는, 여기까지 지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의 성격도 스마트팜이 산업정책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면 스마트 농업은 복지정책, 지역정책, 환경정책, 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팜, 농가 단위 스마트팜 여전히 중요하지만 국가가 이 정도 이니시에이션을 했으면 기업이나 농가의 역할을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 단위 국가와 정부는 스마트 농업,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을, 또는 약간의 무게중심 이동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이어서 3대 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조직 정비입니다. 지금의 농가 단위 스마트팜은 사실상 부와 청, 그리고 지자체 등의 개별 사업과 예산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개별적 분별적된 사업 추진으로는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정비를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공공이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틀에서 디지털 전환 전략 또 수립해서 해야 할 일을 정렬하고, 그리고 시간을 설정해 보는, 이제 이런 큰 틀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농업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모든 농정이나 R&D를 진행했다 비하면 이제는 스마트 방식으로 농정이나 R&D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정부의 보조금이나 수급 관리, 그리고 경영체 관리 등도 지금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는 있지만 훨씬 더 고도화,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R&D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전의 R&D의 방식이 기초,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고 실용화하고 이런 선형 방식이었다면, 스마트 농업에서의 R&D 방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샷 방식인데, 지금 R&D와 관련된 모든 제도는 선형 방식에 튜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방식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농정과 R&D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걸 두 번째 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농업 분야의 큰 도전인 기후위기하고 탄소 중립, 또 결국은 많은 부분은 스마트 농업, 또 스마트 기술에서 해결을 그걸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데이터, 그다음에 각종 그 에너지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아야 하지만 MRV가 되고, MRV가 돼야지만 정책을 핀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한다든지 할 수 있어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디지털 경제 정리라는 것을 토대로 그 위에 다양한 그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제도와 그다음에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과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